그 첫 단추 시험 봤던 거에서 너네가 그 실수한 부분이나 부연 설명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일단 그 첫 번째 페이지에 그 절의 수식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그거 전부 다 우리가 동그라미 치는 친구들이잖아. 아니 절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위에 있는 게 절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채웠을 때고 그 2번 큰 숫자 2번은 주어의 수식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 밑에를 우리가 보통 동그란 가로로 묶는 친구들이고 그 위에 있는 것 중에서 관계 대명사 what 보여? 이 부분 보면은 what이 두 개가 나오잖아. 보면은 그거 주어를 what부터 discovered까지 네모 가로로 묶으면 되잖아.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위에나 밑에나 전부 다 관계 대명사 what이 주어인데 위에 문장은 관계 대명사 주어를 단수 취급해서 was를 썼잖아. 근데 밑에는 have를 썼고 뭐가 다른 걸까? 뭐를 보고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알 수 있을까? 그 왓절이. 그 이화핵심 문법에서 what은 더 띵이나 띵스 대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what은 뭐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이거 그 what 자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 포함된 선행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 그 문장은 그 뒤에 있는 그 문장의 뒤에서 뭘 보면 돼? 그 네모 괄호 안쪽이 아니라. was 뒤쪽에 과학자가 발견했던 게 뭐래? 보어가 단수야, 복수야? 단수잖아, 뉴스타라고. 그러니까 주어도 당연히 과학자가 발견했던 것도 하나겠지. 보어가 단수니까. 그러니까는 더 띵 대신 거를 알 수 있는 거다. 더 띵 대 위치. 그 너네가 더 띵 대 위치로 what이 아니라 더 띵 대시나 위치로 썼으면 그 문장에서 주어는 띵이 되는 거잖아. 위치나 대에서 동그란 괄호 열어서 디스커버리까지 묶이면 그 위치나 대신 쓰임이 뭐야?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다. 그리고 해석도 똑같지. 과학자가 발견했던 것. 더 띵 대를 줄여서 what이 된다는 거 결국에. 밑에 그 what이 포함한 선행사가 복수인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뭐야? 뒤에 보어를 보내. 이건 해석상으로 사실 봐야 되거든.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 과학자들이 발견했던 게 과학자들이 다수니까는 당연 하나는 아닐 거 아니야. 그렇게 접근해도 되고 혹은 과학자들이 발견했던 것은 매우 영향을 미쳤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 발견이 하나는 아닐 거라는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what의 선행사를 복수로 취급하는 거거든. 이런 문제는 출제 안 되니까 개정판 내가 너네한테 나눠준 거에서는 하나로 통일돼 있는 거. 그 다음에 많이 실수한 게 모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 바로 밑에 칸에 그 부분 보여? Whether it's true or not N apostrophe T 왼쪽에 was나 is라고 쓴 친구가 있거든? wasn't, isn't 어디 하는지 지금 알지? 그거 wasn't나 isn't 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왜냐면 make가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 부정하려면 do, does, did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does, doesn't로 만들어야 되는 거. 일반 동사 부정하려면은 비동사 부정할 때 not이나 never 쓰는 거고. 일반 동사 부정이니까 don't, doesn't, didn't 써야 되잖아. 근데 한 절반 정도가 여기에 is나 was를 써놨거든. 일반 동사 I don't know잖아. I don't know. 응?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포인트 1, 2, 3 보이는데 포인트 1에서 많이 실수한 부분이 뭐냐면 그 다수이라는 표현 number로만 쓴 애들이 있거든. number 전치사 못까지 써야 돼. 오브까지 써야지. number이라고만 쓴 친구들이 많더라고. 내가 봤을 땐 그 밑에서 컨닝했는데 그 전치사 뒤에 오브를 빼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number 오브까지 써야 된다. 밑에 답이 있잖아 젠장. 그 다음에 그 포인트 2의 예문 보여? 그 예문 해석하는지 지금 니네 해석해봐. 예문 해석되는 we can use로 시작하는 거 있지. 그 해석되는지 한번 해석해봐 지금.
결국에 그 노란색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건 그 대명사가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보통 에너지라고 많이 썼더라고. 여기에서 비교하는 대상은, 그러니까 너네 이거 다 맞췄으면 우리는 alternative sources of energy 하면 대체 에너지 자원을 사용할 수 있대. 근데 어떤 대체 에너지 자원인지 주격 관계 대명사가 수식해주는 게 뭐야? sources라는 걸 알고 or를 쓴다는 게 문제 포인트거든. 바로 왼쪽에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그 자원이 선행사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거거든. 그럼 바로 이 자원인데 어떤 자원이야? 이거 as의 동그라미 한번 쳐봐. not as의 동그라미 보이지? as. 그다음 바로 밑에 문장 첫머리 as 보이지? 그럼 해석 어떻게 할래? as 원급이니까 환경에 해롭지 않은 대체 에너지 자원이죠. 근데 뭐만큼 해롭지 않아? 위치부터 동그란 가로 열어서 나우까지 묶으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네모 노란 칸에서 다시 한번 반복돼야 될 거는 에너지가 아니라 sources라는 게 포인트야. 복수니까 도우즈로 받으면 되고 도우즈 THOSE 되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들만큼. 그러니까는 대체 에너지 자원이 지금 사용하는 것만큼 환경에 해롭지 않다는 문장이다. 근데 그 네모칸에 에너지라고 많이 썼더라고. 그러니까 해석이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고, 이거 포인트 3도 고3 때까지 모의고사에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잖아. 부분 표현을 외워야지 그 오브 뒤에 명사에 스위치 시킬 수 있다. 보통 우리는 오브랑 명사 전명으로 묶이잖아, 동그란 가로로. 근데 포인트 3은 뭐야? 예외이기 때문에 부분 표현 오브 뒤쪽에 있는 그 명사에 스위치시킨다는 게 이것의 문법 포인트야. 얘는 예외야, 예외.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동그란 가로로 묶고 부분 표현에 스위치시키는 게 아니야. 오브 뒤쪽에 명사에 스위치시키는 거다. 오브 명사에 스위치시키려면 부분 표현을 외워야지.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 그 챕터 2로 넘어가봐. 챕터 2 태로 넘어가면 보통은 잘했거든. 근데 가장 많이 실수한 부분이 그거야. 그 her friends call her car instead of Caroline. 찾았어? 그녀의 친구는 그녀를 칼이라고 부른다. 이거 콜 문형, 콜 네임 문형이잖아, 대표 동사 중에. 그러니까 헐이 목적어고 칼이 목적격 보어잖아. 지금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려면 헐 칼이 주어로 내려와야 되냐? 수동태 주어로? 아니죠. 헐 목적격이 뭘로 바뀌어? she, be cold 형태, is cold, car is. 이거 모의고사에서 얼마나 많이 봤냐? 그녀는 칼이라고 she is cold car 하고 우리 칼에는 물결 표시하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고 해석까지 병행해야 하는 거. she is cold car. 그녀는 칼이라고 불린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실수한 부분이 그 밑에 두 번째 표에 수동태로 바꾸는 것 중에 뭐를 실수한 부분이 많냐면 그 완료형 있지. 단순 시제 진행형 완료형 중에 완료형의 첫 번째 문장을 많이 실수하거든 보통. The project have been explained 이렇게 많이 썼어. The project have가 아니라 뭐야? 주어가 단수이면은 have를 has로 바꿔야지. 이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오늘 이거 첫 단추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딱 하나만 가지고 가야 된다 하면 포인트 3번이야.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뭐야? 얘는 너무 중요하다.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얘 이화역시 문법의 큰 카테고리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아?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 분사잖아, 분사. 모든 문법사항 중에 딱 하나만 알려줘야 된대. 3년 동안 그거 문법 파트를 딱 하나만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조건 분사거든, 분사. 그만큼 중요해. 모든 문법 파트 중에 가장 중요해. 모르면 절대 안 된다고. 근데 또 여기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excite 형태 적절하게 넣기 해서 this story exciting이라고 많이 넣거든.
이거 문장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this story exciting me 하면 문장에 무엇이 없는 거야. 필수 구성 성분 중에. 그래서 동사가 없어버리게 되는 거야. 동사에 ing 붙은 거는 분사 아니면 동명사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This story 뭐 is exciting me로 쓰든지 excites 동사 원형에 s를 붙이든지. 그럼 이 이야기는 나를 흥미롭게 만든다, 흥분하게 만든다, 흥분하게 만든다, 흥분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모든 감정 관련 동사는 뭐뭐하게 하다라고 해서 해야 된다. 뭐뭐하게 하다.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소연이 영상 올리면 앞부분 봐야 된다. 아까 수업한 부분이 있거든. 개인적으로 이게 오답률 3위인데도 이 질문이 나한테 제일 어려웠어. 이 질문이 가장 어려웠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 가장 중요한 토픽을 매뉴팩처러로 찾을 수 있잖아. 제조업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조업자의 입장에서 글을 읽어야지 이 글을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 가장 자주 빈출되는 주체가 2명이잖아. 제조업자가 나오고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 주체는 리드 유저잖아. 리드 유저. 이제 웃겨. 대답 안 하는 게. 제조업자랑 리드 유저인데 제조업자의 방점을 찍고 글을 끝까지 읽어야지 이 글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은 그 제조업자들 있잖아. 그러니까 물건, 상품, 니네 휴대폰 같은 거 만드는 애들, 걔네들이 그들의 혁신 과정이라는 걸 설계하거든. 방식을 중심으로.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과정이 효과가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아주 정확하게 구조 파악을 하면 they think는 내가 뭐라고 쓸 것 같아? 삽입절이죠. 삽입절. 삽입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장이다. 그러니까 왜의 오른쪽에는 관계 부사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먹스도 자동사니까 효과가 있다는 관계 부사 how나 in, 위치 정도가 생략돼 있죠. 그건 이와 핵심 문법만 외우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드디어 첫 단추 포인트 3번 나오네. 두 번째 문장부터. 여기에 스위치 시키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에 주어 표시해오면 안 되잖아. 왜? majority는 부분 표현이니까 여기에 스위치 시키는 거죠. 오브 뒤쪽 명사에 some part 기억나죠? rest 대다수의 대부분의 그 제조업자들이 여전히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 그 대절 안에서 주어는 여기서부터 여기잖아. end에 그러니까 난 주어 표시할게. 등위 접속사로 주어가 병렬되니까 제품 개발이랑 서비스 개발이라는 게 항상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제조업자에 의해서. 고맙게 여기 쉼표 찍혔잖아. 한번 끝나죠. 그 다음에 이 end를 사이로 결국 병렬되는 건 뭐라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that이랑 이 that 접속사 that 두 개가 병렬된다는 얘기잖아. 등위 접속사를 사이로. 그러니까 제조업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에 대한 설명이잖아. 제품 개발, 서비스 개발? 그거 당연히 제조업자에 의해서 돼야지. 우리에 의해서 돼야지.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의 일이라는 게 항상 뭐 하는 거야? 욕구 혹은 필요를 찾아서 그것을 충족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rather than은 not이죠. 뭐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찾아서 상업화시키는 게 아니라 혁신을. 근데 어떤 혁신인지 대뒤에가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죠. 네모가로 난 여기에서 묶을게. 그 다음에 이 글에서 연결의 중요성을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 accordingly 따라서 그래서 결국에 윗줄을 한 줄로 정리하면 제조업자들은 지들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제품 개발, 서비스 개발 한 다음에 지들이 물건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야. 따라서 그래서 제조업자들은 뭐 하겠어? 지들이 다 해야 되니까 설치해야지. 그쵸? 시장조사 부서 설치해야죠. 그 욕구, 필요를 탐구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욕구를 탐구하기 위해서 타겟 시장에 있는. 그 다음에 이게 구조 파악이 조금 이상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해석을 통해서 혹시 얘랑 병렬되는 게 뭔지 알겠어?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그룹.
상품 개발 집단이랑 지금 병렬되는 거 명사 하나 불러봐. 그쵸? 디파트먼트. 지금 얘랑 병렬되는 거거든. 결국엔 목적어 두 개가 병렬되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으로 만들려면 여기에 얘들아 화면 봐봐. 여기에 뭐 붙여야 돼? 뭐 넣어야 돼? 엔드지. 목적어 두 개, 명사 두 개 병렬되면 엔드 붙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 여기 엔드 들어가면 되는데 독해니까는 그냥 안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냐? 이 빨간색 네모가로 목적어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따라서 제조업자들은 당연히 시장조사부서 설치해야죠. 사용자의 욕구를 탐구하기 위해서, 탐색하기 위해서 그 타겟 시장에서. 그 다음에 상품 개발 그룹도 설치해야죠. 왜? 생각해내야죠. 적절한 상품을. 그러한 욕구를 뭐 다루기 위해서 기타 등등.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콜딩리 뒤쪽으로는 그래서 제조업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잖아. 지들이 상품 개발해야 되니까는 부서 같은 거 설치하고. 근데 그 필요랑 프로토타입 하면 시제품 알지? 그러니까 애플 같은 거 아이폰 대량 생산하기 전에 프로토타입이 누출됐다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 유출됐다고. 한마디로 대량 생산하기 전에 모델을 한번 찍어보는 거를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거든. 그 욕구랑 시제품의 해결책 있잖아. 근데 리드 유저들의 즉 리드 유저들이 갖고 있는 욕구랑 시제품의 솔루션 있잖아. 지금 얘 대시는 부연 설명이니까 나 뛰어넘어서 해석해볼게. 근데 일반적으로 어때? 리드 유저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거부대죠. 아웃라이어, 뭐 쓸모없는 것으로, 관련 없는 것으로, 어떠한 이익도 갖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제조업자의 입장에서 리드 유저들이 갖고 있는 욕구랑 해결책은 어떻게 되는 것 같아? 받아들여져? 거부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거부되잖아. 리드 유저 취급 안 해줘. 취급 안 해주는 거. 되냐? 그 다음에 인디드도 얘 해석은 어떻게 해? 연결을. 인디드. 정말로 실제로 반전일 수도 있고 앞에서 나오는 내용의 심화일 수도 있거든? 반전일 수도 있고 심화일 수도 있으니까 문맥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데 반전이든 반전 포인트여도 중요하고 앞에 나오는 걸 심화해도 중요해. 여하튼 인디드 뒤쪽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다. 인팩트랑 같은 맥락이야. 근데 있잖아 사실 그 리드 유저들의 혁신이라는 게 실제로 do enter 동사 강조까지 해주고 있잖아. 회사의 상품 라인에 들어오잖아. 대신 일단 건너뛰고 부연 설명이니까. 그러면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도착한답니다. 레그, 지연과 함께 도착하고 그리고 특이하고 이례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은 통로로 들어오게 된대. 그러니까 굳이 원래 거부되는데 좀 더 심화돼서 들어오긴 해. 그래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대의가 지칭하는 게 일단 뭐야? 대의가 지칭하는 거 뭐야? 무엇이 지연과 함께 도착하게 되는 걸까? 그 리드 유저들의 혁신이잖아. 그러니까 잘 안 받아들여지거든? 근데 들여오게 돼도 되게 늦게 들여오게 된다는 거야. 결국에는 리드 유저들의 솔루션을 거부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주체는 뭐야? 제조업자들이야, 제조업자들. 그러니까 주체가 계속 제조업자라는 거를 생각하면 봐봐 여기 빈칸 다시 한번 보면 여기를 채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시작하잖아. 봐봐 전부 다 해석 안 할 거다. 제조업자들은 생각하는 거죠. 대리아라고 생각하는데 이 rather than 이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야. 얘네는 뭐라고 생각하지 않아. 제조업자들은 가끔씩 혁신을 차단해서 상업화하진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혁신이겠냐. 선택지 1번 보면 리드 유저들이 무시하는 혁신은 차단해서 상업화하지 않는 거냐? 아니잖아. 2번 어때? 리드 유저들이 이미 개발해낸 혁신은 차단해서 상업화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리드 유저들이 개발해내는 거 잘 안 받아들여주고 거부한다는 거거든. 결국에는 rather than 이 not으로 해석하면 답에 대한 근거를 내가 1번 형광 펜칭 거부된다는 내용, 리드 유저들의 해결책이 거부된다는 이 부분이나 혹은 이 부분도 괜찮겠죠. 받아들여져도
그쵸, 늦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 게 포인트잖아. 안 받아들여지거나 받아들여져도 늦게 받아들여진다는 이 부분을 답의 근거로 뽑으면 되고, 그 다음에 한번 선택지 3번까지 보자. 리드 유저들이 시장에서 마주쳤던 혁신은 찾아내서 상업화하진 않는다. 리드 유저들이 뭐 시장에 이미 만났었던 건 안 만났었던 건 이런 내용은 본문에 안 나오고, 다른 회사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거 이건 아예 본문에서 나오지 않고, 보스 A and B 유저랑 회사들이 둘 다 가치 있게 여기는 혁신을 찾아내서 상업화하진 않는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진술로 봤을 때도 말이 안 되잖아. 보통 둘 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찾아내서 상업화하려고 하지 않겠어? 그리고 본문에는 아예 안 나오는 내용이고. 그냥 답을 2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결국엔 제조업자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냐? 스스로 뭐 하고 싶은 것 같아? 혁신하고 싶은 거죠. 스스로 혁신하고 싶은 거고. 리드 유저의 혁신은 어떻게 돼? 거부되는 거잖아. 거부되거나 혹은 더디게 수용됨.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에는 주체가 제조업자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제조업자의 입장에서 지들이 스스로 혁신하고 싶어하지 리드 유저의 혁신은 거부한다는 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고, 이 지문이 왜 어렵냐? 이 지문이 왜 어렵냐면 이 대시 안에 부연 설명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얘들아 실제로 대시 안쪽을 읽으면 리드 유저들의 혁신에 진짜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돼. 대시 안에 읽으면. 그래서 나는 이 글이 헷갈렸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도대체 그래서 리드 유저라는 주체가 도움이 된다는 거냐 안 된다는 거냐 이걸로 나는 조금 헷갈렸거든. 글을 읽으면서. 그 두 번째 연결어 3번 형광 펜칠 인디드 뒤쪽으로 대시까지 연결해서 해석해보면 웬부터 리드 유저의 혁신이라는 게 실제로 회사의 생산 라인에 들어오면 그것들은 데이가 지칭하는 건 역시나 리드 유저의 혁신이잖아. 혁신이라는 게 실제로 보여지거든. 실질적인 자원인 걸로 보여지거든. 많은 주요한 혁신에, 많은 회사에.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오면 도움이 돼. 도움이 된다는 걸 어떤 단어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 얘들아. 그 대시 안에서. 이게 소울시스 자원 원천이 된다잖아. 실제 자원이 된다잖아. 그러니까 실제 도움이 되거든. 근데 제조업자들이 그거를 잘 안 받아들인다는 것을 방점을 찍고 글을 읽어야지 실제로 선택지 2번을 고를 수가 있는 거다.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읽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제조업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되죠? 이런 문제는 그냥 틀리세요. 한 문제 틀려도 1등급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이거를 제한된 시간 안에 이해해서 과연 2번으로 고른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냥 느낌상 2번으로 찍었을 수는 있고 오답을 골라도 나는 3번으로 많이 찍었을 것 같거든? 어려워. 이거 밑에 지문 같은 경우엔 왜 안 나왔을까요, 지문이? 이거 개인적으로 오답률 2위인데 난 이 지문이 훨씬 쉬웠거든? 답의 근거를 밑에서도 선택지 빈칸 밑에서 많이 골랐더라고. 빈칸 밑. 근데 나는 이거 빈칸 뒤쪽을 아예 안 읽었거든. 아예 안 읽고 답이 골라지더라고. 선택지 2번이 답이잖아. 선택지 2번에 얘 있지. incredible 이 부분. on incredible variety of ways에 3번 형광펜 치면 얘들아 일단 얘 있지. 내가 파란색으로 밑에서 얘 다양한이란 뜻이야. 다양한. 그러니까 놀랍도록 다양한 방법에서 나타난다. 이거거든. 이거는 인명여고 시간에 질문으로 나온 문장이거든. 빈칸 포함된 문장이. 그럼 한번 봐봐. 화면 보면 여기서 시작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끝나거든. 괜찮아? 선택지 2번에 3번 형광펜 친 그 incredible variety of ways랑 같은 표현의 3번 형광펜 쳐봐. 이 안에 있어. 내가 네모로 묶은 이 문장 안에 선택지 2번에 incredible variety of ways 3번 형광펜 걔랑 같은 표현이 있어. 맥락상. 그거로 3번 형광펜 한번 쳐봐.
이거 3번 형광펜 친 애들은 이제 2번 형광펜 들어서 어제 어떻게 했더라? 분명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했는지 까먹었어. 봐봐. 얘랑 같은 표현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얘거든? 2번 형광펜.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3번 형광펜 쳤으면 틀린 거다. 맥락상 3번 형광펜이랑 똑같은 표현이 뭐야? 어디부터 시작하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거든? 이 부분. 이 부분이 선택지 2번에 3번 형광펜 친 거랑 같은 표현이야, 맥락상. 왜 그렇게 되는지 내가 이 네모 부분, 여기 부분만 한번 해석해볼게. 니네도 구조 파악 잘 됐는지 한번 봐봐. 퓨가라는 거는 그냥 그 곡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 퓨가라는 게 첫 번째 줄부터 해볼게.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만약에 니네 조금 이따 볼 모의고사에서 이 단어를 처음에 봤으면 아마 발전이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팬시풀, 뭐 공상적이랍니다. 근데 이 퓨가라는 게 누구에 의해서 작곡된 거야?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거를 알았을 때 우리는 이 지금 34번이 어떤 학문 영역인지 캐치할 수 있어, 얘들아. 음악인지 캐치할 수 있는 거야, 이때서야. 그러니까 디벨롭먼트가 그때서야 전개라는 표현이구나를 캐치할 수 있는 거다. 근데 니네 모의고사 읽어봐서 아는데 영어 읽으면서 한국어로 바꿔서 이해하지 않잖아. 그냥 영어를 영어 자체로 이해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여하튼 그 퓨가라는 게 요한 세바스찬 바흐에서 쓰여진 건데 이 퓨가가 뭐를 보여주는지 알아? 얼마나 멀리 이 과정이라는 게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답니다. 언제? 단일한 멜로디 라인이라는 게 이렇게 표시해봤죠. 동격. 단일한 그 하나의 멜로디 라인 있지. 이게 가끔씩은 단지 핸드는 니네 손 하나에 가득 찬 거잖아. 적잖아. 적은 음인데 이게 모든 것이죠. 어떤 모든 것이야? 이 that은 지금 무슨 격이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작곡가들이 필요로 한 모든 것이거든. 투부정사는 만들기 위해서죠.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거든. 근데 이 멋진 작품이라는 게 뭐 하고 있어? 많은 복잡한 전개라는 거를 포함하고 있거든. 코히어런트? 무슨 뜻이냐? 그쵸? 통일성 있는 구조로. 이 문장을 이해하면 결국엔 얘들아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엄청 대단하고 다양한 걸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냐? 재료는 어때? 엄청? 단순하잖아. 이 단순한 재료로 뭐를 만들어내?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이 작품이라는 것의 속성이 어때? 동그란 거로 컨테이닝 안에 보면은 복잡한 거를 만들어낸다는 게 이 글의 포인트거든. 단순한 걸로 복잡한 거를 만들어낸다는 게 포인트야. 이 글의 요지가. 그러면 봐봐. 그 다음 문장을 루드위그 벤 베토벤의 유명한 피프트 심포니 제5교향곡이 뛰어난 사례를 보여주거든. 어떻게 얼마나 많은 이점을 클래식 작곡가들이 얻고 있는지 몇 개의 음과 단순한 리듬의 두드리기로부터. 지금 두 번째 다음 문장도 맥락이 똑같은 거 알지? 두 번째 사례잖아. 그럼 얘들아 아우러브 뒤쪽의 명사에는 맥락상 2번이야 3번이야? 맥락상 얘 2번 쳐야 돼 3번 쳐야 돼? 위의 사례랑 대조해봤을 때 2번이잖아. 얘 단순한 거지. 이거 사용해서 뭘 만들었다는 거야?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야? 3번은 어디다 치면 될까? 방금 해석한 문장에서 이걸로 베토벤은 뭘 만들었어? 제5교향곡 만들었잖아.
제5구 형국은 작품이고 복잡하겠죠. 그럼 이거를 이해했을 때 그 빈칸에서 주어 오프닝 다다다 덤 있지. 모든 사람들이 들어봤던 어딘가에서 얘는 2번이야 3번이야.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었던 그 오프닝 시작하는 부분에 다다다 덤은 2번에 해당할까 3번에 해당할까? 2번이죠 2번. 이 단순한 것. 단순한 걸로 결국 이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 복잡함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복잡함. 복잡함에 해당하는 거. 이 단순한 거 있잖아. 모든 사람이 이곳저곳에서 한 번은 들어봤던 선택지 1번. 작곡가의 음악적 아이디어라는 것을 모순되게 만든다. 모순 뭐 이런 거 아니죠. 2번 나타난다. 다다다 덤이 나타나는 거죠. 놀랍도록 다양한 즉 복잡한 방식으로. 바로 2번 못 골랐어도 3번 봐봐. 광범위한 음악적 지식을 창의적으로 제공한다. 좋은 말이기는 한데 창의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4번 꽤 remain 뒤에 형용사 나왔죠. 차분히 남아있는다. 구조 내에서 차분하고 아니고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5번 매우 관련이 있다. 우리 자신의 즐거움과 즐겁고 아니고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맥락상으로 봤을 때 이 3번 형광펜 친 부분에서 유추해서 나는 답을 2번으로 골랐거든. 근데 답의 근거를 밑에서 고른 친구들이 많더라고. 어디에서 답의 근거를 많이 골랐냐면 결국에 3번 형광펜으로 다시 한번 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 그쵸? 크고 코이시브 통일성 있는 응집력 있는 이런 뜻이 텐데 진술로 이것도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 있고. 베토벤으로 시작하는 밑에서 5번째 문장 있잖아. 베토벤스 키 파인딩 신선한 사용을 찾아냈다. 그의 모토 반복되는 어구에 대해서. 반복되는 어구는 결국에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 뭔 말인지 되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위쪽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냈다는 게 포인트다. 결국에 단순화시키면은 이 지문을 한 줄 정리하면 단순한 것으로 뭐를 만들었다는 거야? 복잡하고 다양한 것을 만들었다는 게 끝이야. 복잡하고 다양한 것을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37번의 C의 문장 구조. 이 부분 보면 되거든. C의 like부터. like부터 무슨 가로 묶으면 될 것 같아 얘들아. 뒤에 보니까는 like 보통 전치사로서 예시로 많이 쓰이잖아. 예시나 비유. 근데 얘는 주어 동사 있지. 그러니까 그냥 세모가로 묶으면 되는 거야. 뭐뭐처럼. 누군가가 얘도 많은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great deal of.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처럼 개인 트레이너 PT 받는다고 하잖아. PT. 개인 트레이너에게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follow through on 하면 무엇을 완수하다라는 뜻이라며. 단어장에. 그들의 약속이라는 걸 완수하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많은 돈을 PT에 투자하는 것처럼. 이거 예시네. 그게 예시. 예시잖아. 예시. 매몰 비용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잖아. 너는 또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역시나 많은 것을 선불로 미리 확실히 하기 위해서. 너가 그 경로에 있다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경로에? 너가 있고 싶어 하고 뭐래? 너가 있고 싶은 경로죠. 이거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거야. 여기 온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럼 구조 파악 되지. 이거 무슨 내용인지 이해했지? 매몰 비용이라는 게 결국에는 너네가 6년 동안 남자친구나 혹은 연인을 사귀었다고 생각해봐. 걔네 헤어진대 못 헤어진대. B번의 예시 보면은 끔찍한 관계인데도 헤어져 못 헤어져? 못 헤어진다잖아. 왜? 너무 많은 스스로의 문맥상 자원을 투자했기 때문이죠. 그것들에. 여기서 데미지 층하는 게 뭔데?
무엇에 너무나 많은 그들 스스로를 투자했을까? 데미지 층하는 게 뭘까? 그쵸? 관계죠. 또는 뒤에 사업 잘 못 벌인다는 내용 나오잖아. 돈 안 돼도. 왜냐면은 투자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잘 못 벌인다는 거죠. 매몰 비용이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원에 다니는데 자기가 발전이 있으면은 분명 투자인데 학원에 다니면서도 발전이나 변화가 없으면 그 매몰 비용으로 쓰는 거잖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니까는. 매몰 비용이라는 게 결국엔 경제학의 용어 개념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C번은 이런 식으로 부족 파악하면 되고, 그 다음 38번 신스. 신스 어딨어? 몇 번 선택지에 있냐? 왜 안 보여 진짜? 3번. 이것도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랬잖아. 관계사나 가정법 이딴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고. 경렬이 제일 어려워. 왜냐면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후로 일단 이렇게 해왔어. 동그라미 2개. 이 뒤에 이 밑에 뭐라고 쓰면 돼? 가주어. 그쵸? 그럼 해석 한번 해봐. 그때 이후로 has become apparent. 명백해졌다. 그쵸? 명백해졌죠? 뭐가 명백해졌어? 널리 효과적인 페스토사이즈. 그 살충제라는 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로운 곤충, 즉 익충에. 그리고 그것은 그 익충이라는 것은 니게이트 뭐하냐? 그들의 효과를 무효로 할 수 있죠. 뭐 하는 데 있어서? 해충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위치의 선행사는 뭘까? 무엇이 해충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영향력을 무효로 만들 수 있을까? 위치의 선에서 뭘로 봐야 될 것 같냐? 일단은 내용을 이해하면은 대니아는 결국에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잖아. 명백해진 사실. 그러니까 효과적인 살충제라는 건 벌레를 죽이는 거잖아. 그 살충제라는 게 심지어는 목까지도 죽일 수 있다는 거야. 익충, 도움이 되는 곤충도 죽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되냐? 그리고 그것은 선행사가 뭔지는 몰라도 그것의 영향력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고 하잖아. 해충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위치의 선행사는 뭘까? 예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이펙트로.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이거 어렵다. 나 봐봐. 얘들아 익충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건 결국에 익충, 도움이 되는 곤충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건 플러스적인 효과야 마이너스적인 효과야 인간에게. 마이너스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그 부정적인 효과가 결국에는 해충을 통제하는 효과. 해충을 통제하는 효과는 우리가 원하는 거야 원하지 않는 거야? 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이 부정적인 효과 때문에 플러스적인 효과가 상충돼서 결국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니게이트 무효로 만든다? 지금 당장 이해되는 거는 이 원리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엔드를 사이로 병렬되는 건 그러면 뭐가 될까? 이 오른쪽에 있는 대시랑 왼쪽에 있는 이 대 두 개가 병렬되는 거. 그리고 데디아를 해석하면 그 지속적인 일관된 살충제라는 것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죠. 타겟이 되지 않은 유기체에도 생태계에 있어서.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앞에 이해했으면은 익충까지도 죽인다는 말이네. 예를 들면은 새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 익충뿐만이 아니라 새랑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는 거. 지속된 그 살충제의 사용이.
살충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얘기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네. 이 대 두 개가 병렬되는 거. 이 첫 번째 뒷내용은 내가 집에서 좀 몇 번 읽어봐야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당장은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네요. 그 다음 39번. 39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답의 근거부터 한번 봅시다. 가장 네모칸에서 눈에 띄는 답의 근거는 디스잖아. 이것은 이해가 된답니다. 이치에 맞는답니다. 그 관점에서 정보 reliability, 신뢰성의 관점에서 여기서 디스가 함축하는 것을 본문의 어디라고 보면 되냐? 어느 문장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디스가 지칭하냐? 일단 답이 선택지 3번인 걸 아니까는 무엇이 이해가 된다는 거야. (1번) 형광펜 그러니까 어디다 쳐왔어? 어디 뒤쪽으로 1번 형광펜 치면 돼? 이거 답 3번 맞지? 이거 답의 근거를 1번 형광펜 쳐왔으면 이거 3번 왼쪽 문장에 1번 형광펜이 쳐져 있어야 되는 거다? 어디다 쳐왔어? 디스에 지금 못 찾았으면 지금 찾아서 대답해봐. 어디 뒤쪽에 1번 형광펜 치면 돼?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역학 있잖아, 역학. 역학이라는 거는 작용하는 거죠. 집단적인 탐색의 역동이라는 게 흥미로운 특징을 갖고 있거든. 얘가 주어져. 얘. 개인은 어떠한 신호를 사용할까? 개체는 어떠한 신호를 사용할까? 뭐로써? 프레데터 어택. 그 포식자의 공격의 증거로서 개체가 어떠한 신호를 사용할까? 일부 경우에 있잖아. 그 개체라는 게 탐지해낼 때 있잖아. 포식자를 탐지해내면 그것의 최고의 반응이라는 것은 쉘터, 뭐 은신처를 찾는 것이랍니다. 피난처를 찾는 거래. 그러니까 사자나 호랑이가 나타날까봐 다른 먹이 생물들이 안전한 곳에 숨는 거죠. 디팔처는 원래 출발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탈이라고 해석해야 되죠. 그 이탈 있잖아. 근데 어디로부터 이탈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집단에서 도망치는 거잖아. 빠져나가는 거잖아. 집단으로부터 이탈하는 게 신호를 줄 수도 있답니다. 위험의 신호를 줄 수 있거든. 비저번트 밑에 별표 단어 나오죠. 경계하는. 근데 넌이 붙었으니까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에게 위험의 신호를 줄 수 있거든. 앤드릴 사이로는 지금 이 두 개가 병행되죠. 그 다음에 그 이탈이라는 게 야기할 수도 있대요. 얘 해석 어떻게 할까? coordinated 하면은 조직화하다 혹은 조정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 플러싱은 별표 하나로 날아오름이고, 프레이는 먹이죠. 먹이동물.
즉 약한 동물, 먹이 동물의 조직화된 플러싱, 날아오름처럼 보이는 것을 야기할 수 있답니다. 그 영역에서. 글을 끝까지 읽으면 이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 선택지 2번 보면 니네가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잖아. 그 연구 있잖아. 검은 눈의 중코에 대한 연구라는 게, 중코라는 게 일반적인 일종의 새거든. 이 관점을 뒷받침한답니다. 이 관점이라는 것은 지금 2번 선택지의 왼쪽 문장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어떤 관점이냐면, 일단 대신 동그란 괄호로 묶고 동격으로 볼 수 있겠죠. 뒤에 구조까지 보면. 근데 어떤 관점을 뒷받침하냐면,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은 attend to, 주의를 기울이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야. 개체, 집단, 친구의 이탈에. 그러니까 잘 안 놀래. 사슴 같은 동물이 아니라 중코 같은 애들은 소리 같은 데 민감하지 않나 봐. 이런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은 자기 친구들이 집단 이탈하잖아? 그것에 되게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야. 벗 뒤쪽으로 대시랑 병렬되는 건 뭘까? 일단 구조상. 이 오른쪽에 대시랑 왼쪽에 대시 병렬되잖아. 그리고 또 어떤 관점을 뒷받침하냐? 그 다양한 개체의 이탈이라는 게 더 큰 도망 반응, 탈출 반응을 야기한다는 관점을 뒷받침하죠. 경계하지 않는 그 개체에 있어서. 선택지 3번에 들어가야 되는 문장 보면 이것은 이체에 맞는답니다. 그 정보 신뢰성의 관점으로부터. 그럼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맞는다는 걸까? 정보에 대한 신뢰성의 관점으로부터. 이 대이야. 이 부분에 일본용과 근처에. 이거야, 이거 정확하게는. 두 번째 대. 결국에 뭐가 합리적이라는 거야? 뭐가 이체에 맞다는 거야? 다양한 개체가 이탈하면은 그것이 원인이 돼서 커지 인과관계 동사잖아. 많은 개체들이 집단에게 이탈하잖아? 그럼 더 큰 탈출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체에 맞다고.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한 집단의 멤버가 이탈하잖아. 한 명이 이탈해. 한 명만 이탈한다면 그것은 뭐일 수 있어?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른답니다. 뭐 때문에?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근데 그 다양한 이유가 얘들아 뭐랑은 상관없어? 포식 위협이랑은 거의 상관이 없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것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한 명 떠나면은 그게 포식자 때문이 아니고 다른 다양한 이유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선택지 4번 오른쪽 보면, 근데 만약에 경계하지 않는 동물이 도망치잖아. 이 해석까지 병행하면 이치 타임에서 무슨 가루를 묶어야 되냐? 세모. 뭐뭐 할 때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닫으면 되죠.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는 데이가 되고, 그 다음에 왼부터 다시 세모잖아. 이렇게 되냐? 이것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만약에 경계하지 않는 그 중코 같은 동물들이 만약에 탈출을 하게 되잖아. 뭐 할 때마다? 단일한 멤버가, 하나의 멤버가 그 집단을 떠날 때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떠나면 여러 마리가 떠나게 되는 거야. 왜냐면은 얘네는 소리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친구가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에 되게 예민한 동물들이거든. 한 명이 떠날 때마다 여러 마리가 도망치게 된다면 그 중코들, 그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은 결국에 빈번하게 뭐 하게 되는 거야? 반응하는 거잖아. 어떤 포식자도 없을 때 한 명이 떠난다고 다수가 떠나게 되면 결국에 이거는 괄호 안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야? 틀린 알람이잖아. 응? 잘못된 정보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반면에 있잖아. 여러 마리의 개체가 이탈하잖아, 집단을. 동시에 여러 마리가 한 번에 집단을 빠져나가잖아? 그러면 진정한 위협이라는 게 훨씬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존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뭐야? 하나의 개체가 이탈하게 돼. 하나의 개체가 이탈하게 되면은 이유가 뭐일 수 있어? 여러 이유일 수 있다는 얘기야. 포식이랑은
상관없는, 포식자랑은 상관없는. 근데 여러 개체가 어떻게? 동시에 이탈해. 동시 이탈하잖아. 그러면 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정보의 신뢰성상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개체가 동시에 이탈하게 되면 실제 포식자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실제 포식자.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면 선택지 1번 오른쪽 문장 이해돼? 선택지 1번 오른쪽 문장 한번 봐봐. 그 집단에서 누군가 이탈한다는 게 위협의 신호를 줄 수 있지. 내 친구가 도망치네? 위협의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거야. 경계하지 않는 그런 중코 같은 동물들에게는. 되냐? 내 친구가 도망치는 게 위협 신호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도망치는 이탈이 뭐를 야기시킬 수 있어. 마치 조직화된 먹이동물의 도망치기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도망쳐서 도망치는 건데 마치 조직적으로 도망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다. 우리가 보기에는. 뭔 말인지 되냐? 그런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정리한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40번. 40번의 그 해부 구조인데, 그치? 이 부분이죠. 이 부분도 구조 파악은 해줄 수 있는데 100% 이 지문을 이해하지는 못했거든. 보면은 이 지문을 조금 이따 니네 풀 건데 40번 문제 풀 때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실제로 그 40번을 맞춘 친구가 어제 한 명밖에 없거든. 니네가 오늘 조금 이따 풀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1등급을 안정적으로 맡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논리 문제로 생각하면 훨씬 편하거든. 그래서 말이 되는 문장을 만드는 게 포인트야. 한번 봐봐. 이 요약문을. 그 기술 정보 사회에 있어서 인간 존재라는 게 지금 휴먼 비잉스의, 이거 일단은 해석 어떻게 할래? 후주 살려서. 바딜리는 품사 형용사다. 명사에 ly 붙었으니까. 후주는 지금 선행사가 인간이니까 인간의 몸의 움직임이라는 게, 기술이랑 정보 사회라는 건 결국에 휴대폰이랑 아이패드 같은 거 사용하는 거잖아. 그럼 인간 존재의 신체 움직임이라는 게 덜 어떨 것 같아? 더 움직일 것 같아? 덜 움직일 것 같아? 덜 움직이니까는 예일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논리적으로 일단 문장을 채워보는 거야. 무조건 1번 넣어보는 게 2, 3, 4등급한테는 유리하지만. 근데 그 인간 존재라는 게 뭐처럼 보여? 이렇게 되는 거다. 증가된 이동성을 획득했었던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동과 관련된 인간의 조건이라는 게 사회적, 이 B에는 어떤 단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1번이랑 2번으로 답을 추렸으면 여기에 플러스가 들어갈 것 같냐, 마이너스가 들어갈 것 같냐? 마이너스 들어갈 것 같잖아. 그러니까 성장보다는 이니퀄리티를 골라서 선택지 1번으로 고른 다음에 중간부터 답을 글을 읽어나가면 되거든. 실제로 답이 1번이기도 하고. 그럼 답의 근거로 골랐을 때 몸의 움직임이 덜 필수적이라는, 지금 A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의 근거를 어디로 골라서 니네? 위에서 몇 번째 줄 읽으면 돼. 1, 2, 3, 4 그쵸? 우리의 몸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된대? 점점 더 수동적인, 움직이지 않는 컨테이너가 된다고 얘기하잖아. 수동적인, 움직이지 않는 컨테이너니까 여기에서 A에 대한 답의 근거 잡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B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제기한다고 했는데, 그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건 어디에서 유추하면 될 것 같냐? 다 똑같은 곳에서 했던데 이 부분으로 많이 찾았더라고. 이 부분. 일부는 이동성을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쵸? 이동성 구조 사회에
배제해서 그 희생자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B에 대한 답의 근거를 고르면 되는데, 그쵸? 나는 이 부분에서 골랐거든. 바로 다음 문장.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이죠.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조차 결정할 수 없다는 이 부분도 B의 답의 근거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질문인 이 have만 문장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0% 이해는 못했거든 나도. 이거 왜 구조 파악이 힘든지 알겠다. 이거 의문문이잖아. 의문문이니까는 얘가 주어거든. 그 다음에 시제가 뭐야? have come. 그럼 해석 어떻게? 우리 더 가까워진 적이 있냐? 가깝게 다가간 적이 있냐? 이렇게 해석해야 되네. have come. 의문사. 얘 사역동사가 아니다. 의문사다. have come. 우리 가까이 다가간 적이 있냐? 그쵸? 누구에게? 아리스토텔레스, 신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미지에 가까이 다가간 적이 있니? 근데 뭐로써? 어떤 입장으로서? 움직이지 않는 이동자로서. 되게 비유적 표현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언제 좀 그 신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미지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간 적이 있을 것 같냐? 웬부터 세모가루로 묶으면 되잖아. 엘리트들이, 즉 상위 계층 애들이 그들의 권력이라는 거를 엑셀사이즈, 휘두를 때 뭐 하기 위해서? 돈과 물건과 사람이라는 걸 이동시키기 위해서. 근데 반면에 그들 자체는, 엘리트층 자체는 뭐 할 필요가 없어?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전혀. 결국에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엘리트층들은 뭐는 움직이냐? 사물은 움직이지만 스스로는 움직일 필요가 없다. 근데 그 힘의 구조 아래쪽에서 다른 사람들은 뭐해? 쉬운 말로 하면은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결정도 하지 못한다. 그 A에서 B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도 계급 구조가 존재했다는 거.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냐?